이제 큰 주제가 한국 컨템포러리 코리오그래피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판소리를 컨템포러리화한다 또는 뭐 동시대적으로 해석한다, 뭐 재창작한다 이런 게 이제 조아라 안무가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오갔던 얘기 중에 전통을 보존한다는 거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전통은 보존해야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전통의 보존이 뭐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다 그래서 전통의 보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다시 궁금해지는 어떤 그런 일부에서 연결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통이 보존이 아니라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 작업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조아라님의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에는 독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길을 닦는다,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런 의미로서 저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비단 어떤 새로운 어떤 메소드 개발, 공연 개발을 넘어서 어떤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연기와 무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 경계에 넘으면서 어떤 교집합이 있을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합쳐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고요. 저는 판소리의 소리꾼이 비단 소리만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시대에 자기만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발현하는, 그러니까 연출자로서, 그리고 안무가로서, 퍼포머로서, 배우로서 다 그게 한 몸에 있다고 생각해요. 퍼포머의 몸이. 그래서 저는 판소리에서 그 퍼포머의 몸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확장하는 게 제가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전통 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나 여러 설치나 연극이나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어떤 판소리 움직임 탐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소리 움직임 탐구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판소리 움직임이란 단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극원 전문사에 다니면서 왜 한국 전통을 갖고 교육하는 게 없을까? 게다가 해외에서 유입된 어떤 교육법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됐고, 판소리에 있는 어떤 다양한 요소, 극적인 요소들로 연기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계기는 즉흥춤을 추면서, 그때는 무용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자유롭게 막 추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소리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레퍼런스는 판소리였던 거죠. 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움직임을 신체 움직임으로 이제 전환하거나 확장하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가능성의 단초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10년쯤 후에 무용원을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게 2019년이었고요. 그래서 판소리 움직임 탐구는 그 몸의 원형, 그러니까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리와 움직임을 통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왜 이름에 탐구를 썼냐,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어쩌면 계속 갈고 닦는 과정 중심, 결과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싶었어요. 시작이지만 그거는 계속 바뀔 테고 쌓아가야 시간이 축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나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라고 부르고, 다양한 맥락에서 탐구의 범위를 좁혀서 때에 따라 다른 탐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던 어떤 작품 굉장히 시리즈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리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주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담으면 오히려 흩어지잖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 몸을 탐구해야겠다. 무엇이 있나 일단 들여다보자. 그래서 조아라 편을 했어요. 조아라 편은 처음에는 춘향가족 사랑가 한 대목을 갖고 소리를 그 독법으로 표현해봤어요. 독법으로만. 그래서 바닥에 마킹도 하고 그것을 걸어보면서 탐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삶이 웃음과 울음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그 웃음의 호흡, 울음의 호흡을 탐구해보자. 그렇다면 흥보가의 가나니아를 통해서 울음의 애원성 할 때 떨림을 움직임을 어떻게 이 미세한 떨림이 어떤 움직임을 발현되느냐 그거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발끝과 세상과의 연결 뭐 이런 거를 탐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웃음 판소리에는 그 희화 풍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어내고 흥보가에 부어내고 계속 부어내는 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글을 쓰고 그것을 이제 미디어로 한번 영상과 함께 작업하는 그 세 파트를 엮어서 조화라 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무용수 편. 이제 제 몸이 아닌 다른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리를 전공하지 않는 무용수들은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이 진동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궁금해서 이제 세 명의 무용수와 함께 작업을 했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리를 접하셨고 또 제가 탐구자로서 갖게 된 질문은 내 몸으로는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몸으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전달의 방법을 잘 연구해야겠다. 그것을 알게 됐고 또 그때 연구한 게 감정에 따라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함께 탐구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배우편을 진행합니다. 배우편에는 연극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고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의 음악성, 언어 유희를 좀 들여다볼 생각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와 판소리 그리고 장단에 따라 이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해요. 네. 언어의 유희? 언어의 유희. 네. 이 언어의 유희라는 단어를 뽑아서 그 판소리 움직임 탐구에서의 소리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움직임. 같이 갈 때 그 판소리 움직임 탐구 안에서의 언어는 약간 본연의 어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임 역시도 그냥 움직임만 있을 때와 소리와 움직임이 함께 통합이 되었을 때는 좀 다른 기능이라든지 뭔가 실험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언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앞으로 탐구할 예정이라. 네, 그러면 스탠드업 코미디와 판소리 소리꾼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예정인데요. 소리가 사용하는 기법, 그러니까 판소리 하나의 기법은 열거법에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리듬이 장단이 된다. 이 장단에 말을 더 넣으면 노래가 된다. 노래에 더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움직임까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단계를 이 앞부분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말을 언어 소통의 체계로만 바라보지 말고 음악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시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인데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네. 아니 이게 흥미로운 점이 제가 했던 작업이랑 너무 연결이 있어서 이제 영유아극을 했을 때 판소리를 가지고 했었는데 판소리엔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10개월 아이와 18개월 사이 아이는 언어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팀 안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언어의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 어떤 느낌이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을 언어에서 느껴진 리듬감이나 뭐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자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뭔가 비슷하면서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지점이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무엇을 할 건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조아라 편, 무용수 편, 배우 편 있고요. 다음은 소리꾼 편을 할 거예요. 1년에 한 편씩 개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10년을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동편, 장애인편, 기술편 등 이렇게 조금 더 한 바퀴를 쭉쭉쭉쭉 다양하게 돌면서 처음에는 깊어질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질문들을 다음 턴에는 조금 더 깊게 해서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것들이 점과 점이 나중에는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탐구가 깊어지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영역의 사람들 과 함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조아라 안무가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조아라 작가님이시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공연하고 난 후에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내셨어요. 맺고 풀고라는 작업이 있고, 네, 이건 몸소리만 좋아라.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사철가 프로젝트, 또 수군가가 좋아라. 이게 제일 처음 낸 책이죠. 네, 제일 처음 낸 책이고, 어쩔 수가 없어. 네, 책의 제목은 목욕합시다라는 책을 이제 아카이빙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아라 안무가님을 리서치할 때 이게 너무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흥미로웠던 점이 아카이빙을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몸소리말 조아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많은 작업을 못 봤어요, 현장에서. 근데 조아라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도 조아라 안무가님에게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공연 후에 공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만든 기록 말고 제가 좀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야 되는데요. 목욕합시다, 조마조마 공작소의 소소한 춤, 맵곡 풀기, 조아라사 등 이 많은 작업들을 보면은 특정 집단을 만나서 그 집단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공연 소재로 쓰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뭐 움직임을 풀어내시기도 하고 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아카이빙의 어떤 조아라님의 작업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또 이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연 예술을 하면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불타오르는 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휘발된다는 것이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공연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은 관객과 직접 만나지만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스태프들 그 과정들은 남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고 제가 창작자로서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을 때 다른 창작자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드나 그 과정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함을 알게 됐고요. 기록의 중요함을 알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어쩔 수가 없어 때문인데요. 이 어쩔 수가 없어는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쓴 글이시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장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코미디언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쩔 수가 없는 이것을 풍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코미디언이었을 시절에 기록을 해놨던 그 많은 스크랩 기사들, 그 비디오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영감과 직접적인 이제 저한테 자극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업 일지 다 쓰고, 스cript 글도 다 있고, 대본도 직접 쓴 것을 넣고, 작업 공연 후에 어땠는지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담았죠. 그리고 계속 그런 기록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예술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가능하면 제 몸소리말 좋아라 작품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요. 수군가가 좋아라 수군가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수군가가 좋아라는 수군가를 재창작한 건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때문에 하게 된 작품이에요. 물밖 세상이나 물속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고, 이걸 하고 났더니 부녀 관계를 들여다봤더니 모녀 관계가 궁금해졌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여성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제 시선이 여성의 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80여 명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진도 씹긴 것을 재해석해서 이제 풀어낸 다원 작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직접 저는 퍼포머로서 정체성을 무녀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어려운고 지난하고 쿨하진 않을지언정 되게 진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등등 많은 작품들에서 통해서 여성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직접 해양 쓰레기를 주스러 찾으러 다니고 지금은 지역사회 상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고 그걸 기록하고 그것이 자료가 되고 공연의 일부가 되면서 삶의 질문을 공연으로 만들고 또 다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예술가의 태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 미팅에서 안무관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 아카이빙을 통해서 작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이 또 다시 또 그 다음 작업을 만들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이렇게 순환적인 것들이 또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간 무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돌아가서 이제 여기 영상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프로시니엄 형태의 무대를 많이 에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어떤 그 목욕합시다라는 작업에서는 같이 관객과 천을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살을 풀기도 하고 좀 관객 참여를 더 유도하는 그런 작업들 또 사이코시스의 커튼을 여세요에서는 또 같이 옷에다가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또 이제 옷에 물감을 칠하거나 어떤 이런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아라님이 어떤 그런 관객 참여를 통해서 어떤 관객에게 어떤 체험을 해주고 싶으신지 또 어떤 작품적 의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의 판이 관객과 하나의 호흡을 이뤄낸다, 같이 체험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관객과 되게 밀도 있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연을 만들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객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처음보다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관객들과 공연으로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예술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시 여쭤보셨나요? 네, 아니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또 혹시 추후에 좀 더 관객의 참여에 대해서 또 많은 더 실험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없으시면 또 없으시면 계속 열어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큰 공연보다 직접 만나는
워크숍 같은 거를 조금 그러니까 공연과 어떤 워크숍 사이를 시도해 본다든가 그래서 한편 또 다른 관객과 직접 만나는 시도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자 센터라고 명명하면서 공연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이유거든요. 네, 여기 좋아. 목소리만 좋아라 센터. 약간 되게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이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관객들이 내 공간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게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로 바뀌면서 삶과 예술이 약간 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친밀하게 사람을 알아가는 듯한 그런 것들도 시도할 것 같고요. 글쎄 이제 조아라 안무가님이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굉장히 다른 장르 간의 어떤 통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아라님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거 저희 약간 통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 삶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확장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왜 판소리를 어떻게 변형하세요? 난 변형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형하세요? 했더니 변형이 아니라 좀 확장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좀 공감이 갑니다. 좀 네,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원래는 한국무용을 전공했었다가 이제 해외 가게 되면서 현대무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현대무용 시작할 때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예요. 한국무용 정말 피 터지게 했는데 입시도 하고 정말 허벅지 터지게 한국무용을 했는데 다시 현대무용을 시작하는 느낌에 그동안 난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현대무용하면서 즉흥 작업을 만나게 되고 즉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춤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다르지? 뭘 다르다고 하는 걸까 할 때 정말 저는 한국적인 이 한국 춤의 어떤 저번 1차 세미나 때도 덩덕궁 빼기가 가능할까라는 제목이었지만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어깨의 어떤 이런 추임새 그다음에 제 한국 무적 호흡 이런 것들이 어디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춤에서 계속 확정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 드렸고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의 말이라고는 좀 제가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조아라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좀 의도적으로 전통을 계속 재해석하고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풀어내다 보고 작품을 하다 보니 이제 몸에 같이 채워야 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그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좀 지금 이런 작업들이 필연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부탁?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지 혹은 뭐가 좀 부족한지 그거를 함께 하는 어떤 시선들, 응원들, 꾸짖음들이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뭔가 감사한데 그 앞으로도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진짜 네. 집중하시니까 너무 저는 명품한 박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소리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드는 입장은 굉장히 개인적 체험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선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작업, 무용수 작업에서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어려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전 아버님이 지금 해보니까 혹시 아까 박진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용수들의 특유의 그런 몸의 뼈와 근육에 박히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정시라든지 간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허들을 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연설명을 좀 하면 무용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한 그 세 분은 굉장히 열려있는 작업을 많이 개념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몸에 남아있는 어떤 습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와 무용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처음에는 조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서 무엇을 할지 그게 좀 달라서 잘 전달하는 게 어려웠던 지점이 있고, 저는 이제 소리를 움직임으로 바라보고 움직임을 반대로 소리로 바라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해보기가 저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서로 차이에서 발견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한 번에 될 수가 없구나를 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소마적 관점으로 굉장히 미세한 어떤 이런 것, 되게 화려하거나 뭔가 벌써 짜여진 거를 하려고 처음에는 막연하게 욕심을 부렸다면, 유동하는 몸으로서의 호흡, 되게 작은 것에 더 포커스를 갖고 탐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차이에서 오는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무용수 분들이 몸이 다 깨어 있잖아요. 감각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습득하셨어요. 저도 소리를 이제 알려드릴 때 한 소리만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몸을 쓰면서 혹은 연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움직임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할 때는 더 땀을 눌러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구전심수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쓰면서 했더니 되게 직접적으로 빨리 소통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무용수들이 약간 거부감은 없었나? 예를 들면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실 때 소리에 관심이 있는 무용수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소리가 아니라 항상 움직이기만 하시던 무용수들이 뭔가 말로 해야 할 때 부담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소리 내는 것에 부담감은 워크숍 오래 했거든요. 그 부담감은 없었는데, 소리를 내는 몸의 시스템과 움직일 때 몸의 시스템이 약간 다르게 작동되거든요. 아니 그냥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왜 소리로 움직여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계속 다른 작업을 하면서 소리랑 움직임을 동시에도 하고 있는데 약간 투 트랙으로 돌아가는 지점도 있어요. 같이 해서 되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말을 빨리 해야 되는지 소리를 빨리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다르게 구동하는 것에 대한 좀 이해의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무용을 연구하고 있는 한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조아 안무가님의 여러 작업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소리 움직임 탐구 시리즈 안에서 조아 편, 무용수 편, 벨편 계속 가고 계신 거와 그거의 핵심이 판소리의 안에 소리와 움직임과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이 시리즈의 메인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어쩔 수가 없어라든지 뭐 목욕을 합시다 그런 작품들에서는 판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여전히 그 작품을 어떻게 보면 그 표현하는 주 매체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지, 주제는 다른 거지만 그거에 그런 다른 작품들의 판소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주 매체가 판소리인 것도 맞고요. 제 작품, 그러니까 몸소리만 좋아라 라는 단체에서 나온 작품들은 다 판소리를 제가 활용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소리는 판소리, 비단 판소리는 아니고 그걸 넘어서 다양한 소리, 소리의 영역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판소리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하는 소리꾼의 본질, 갖고 있는 이 몸, 소리꾼의 스탠스를 다양하게 변주했다고 생각해요. 그 스탠스를 잃지 않고 관객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에 들어가서 분하게
인물에 분하기도 하고 그것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변신하는 몸, 여러 역할로 변신하는 몸, 그러니까 유도하는 몸, 그걸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해나가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건 존재고 변하지 않는 몸, 그러나 더 확장 가능하게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몸. 그 중심에는 저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워딩으로 정리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제 몸에 있는 그렇게 어쩌면 생각하고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것이 되게 마음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계속 새로운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또 다른 방이고 또 다른 방이고 또 다른 방이고 하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연결되어서 그런 몸으로서 존재하는 실현자가 굉장히 한정될 것 같은데 솔로 공연 말고 다른 이런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실현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궁금해요. 저도 그 무모한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한번 시도해보자, 내가 해보자라는 것이고 아직 됐다는 건 아니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입한 그런 무대. 그래서 제 그동안 솔로 작업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좀 빠져나와서 이제 연출이나 안무 작업을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주로 좀 그런 분들의 가능성, 열려있는 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좀 시도하는 단계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체마다 좀 다른 지점이 있고 그거를 계속 부딪혀서 뭔가 해나가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은 근데 내 몸은 아니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내가느냐 쌓아가느냐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미 사실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출가나 안무가로서 만들 것이냐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